이제 페이지 44쪽입니다. 주기율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출제 예상 문제 1번입니다. 원자 A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다음과 같다. A2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2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같이 볼게요. AD는 같은 족 원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나요? A, D 같은 족 원소인가요? 자, 얘도 어때요? 6개, 얘도요. 6개. 그렇죠. 바로 AD는 바로 16쪽입니다. 얘도 16쪽이고요. 맞아요.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그렇죠. B와 C를 보니까 이번에 아무래도 3S까지 돼 있죠. 그렇죠. 주양자수가 3까지 돼 있죠. 그래서 같은 주기 원소 맞습니다. B와 E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면 같은 족이어야 되죠. B와 E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가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족이 아니죠. 그렇죠. E 같은 경우는 얘는 17족이죠. B는요 1족입니다. 그래서 B와 E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않아요. 다르죠. 답은 3번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 F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B와 E는 알칼리 금속이다. 맞나요? 네, 맞죠. B와 E는 1족 원소로서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면 다 알칼리 금속이 맞아요. 맞습니다. A와 C는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A는 맞죠? A는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비활성 기체는 다른 원소와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A는 다른 원소와 반응하지 않는 거 맞아요. 하지만 C는 비활성 기체가 아니죠. 비활성 기체는 여기 라인이잖아요. 근데 C는 비활성 기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C는 해당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문장은 아니네요. D와 F는 E와 반응하여 모두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된다. 자,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란 건 예를 들어 B가 있으면 B 마이너스 이러면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 플러스면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번엔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2 하면 플러스 2가 양이온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요. 마이너스 2가 음이온 이렇게요. 자, D와 F는 E와 모두 반응한대요. D와 F는 E와 반응하여 모두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된다. 아무래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전자를 어떻게 하길 원하죠? 전자 1키를 원하죠. 몇 개의 전자를 잃기 쉽나요? 그렇죠. 전자 한 개 잃기 쉽죠. 왜냐면 하나만 잃으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비치를 만족하니까요. 자, 반대로 얘네는 몇 개의 전자를 얻고 싶어 하냐요. 이 라인은요. 그렇죠. 전자 얻고 싶어 하는 거 맞아요. 얻기 쉬움. 몇 개요? 그렇죠. 한 개 얻기 쉽죠. 왜냐하면 한 개만 얻으면 바로 비활성 기체가 되니까요. 이렇게 얘네는 전자를 한 개 잃기 쉽고 얘네는 한 개 얻기 쉬워요. 그러면 그렇죠. D와 F는 E와 반응해서 E한테 전자 하나를 얻겠죠. 하나 얻겠죠. 그러니까 모두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될 수 있죠. D-F-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번에 답은 맞아요. 5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바닥 상태의 원자 AD의 전자 비치에서 전체 쌍수와 홀 전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D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잘 모르겠으면 전자 배치를 쭉 그려봐요. 우선 A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A를 보면 전자쌍수가 1이래요. 맞죠? 그러면 전자쌍이 들리면 그렇죠. 한 오비탈에 전자 두 개가 채워지면 전자쌍이 하나인 거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1s 몇이에요? 2. 이렇게 우선 할 수 있어요. 1s2인데 1s2 하자마자 전자쌍수가 한 개가 딱 나오죠. 그럼 더 이상은 오비탈을 완전히 채울 수는 없어요. 자, 홀전자가 하나래요. 홀전자가 몇 개?
하나예요. 그러면 그렇죠. ES 몇이겠어요? 1 이렇게 해야지 홀 전단도 하나면서 전자쌍수가 한 쌍이 나오는 거죠. 한 개가. 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 B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쌍수가 그렇죠. 1s2 자, ES2 여기까지 되고 홀 전자수가 하나 있으니까 EP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엔 C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를 볼게요. 자, 죄송해요. 전자쌍수가 1s2, 2s2 그리고요. EP 몇일까요? 네, 5 이렇게 돼야지 4쌍이 나와요. 그렇겠죠? 여기 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나. 자, 이렇게 하면 2개 나오고 앞에서 이렇게 한 번 해가지고 4쌍이 나오면서 여기 홀전자가 1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번에 D를 볼게요. 자, D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쌍수가 5개래요. 그러면 1s2, 2s2 그리고요. EP 6 이래야지 5개 나오죠. 홀 전자수가 1개래요. 그러면 아직 없으니까 3s1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는 같은 족 원소이다. 자, A는 1족이죠. B는요? 1족이 아니죠. 얘는 13족이죠. 얘는 1족. 그래서 같은 족이 아니에요. 니은 A와 D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A는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리튬이죠. 그래서 금속이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D는요. 그렇죠. D도 우리가 나트륨으로서 전기 전도성 있죠. 같은 종이네요. A랑 D는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B와 D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B. 자, B를 보니까 우리가 이게 2주기인 거 알았고요. D를 볼게요. D는 우리가 3s1까지니까 얘는 3주기죠. 그래서 같은 주기가 아니에요. 답은 네.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A에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A2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배치만 나타낸 거래요. 바닥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략이 많이 된 거죠. 앞에 부분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만 썼는데 실제로 1s2 이게 생략이 됐죠. 그리고 2s2, EP1 이 부분만 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주기 원소는 3가지다. 2주기 원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얘 몇 주기요? 맞아요. 2주기요. A는 2주기. B는요? 2주기죠. 주양자수가 2까지만 있기 때문에요. C도 2주기. D는요? 3s1이니까 3주기. E는요? 3주기죠. 자, 이렇게 해서 2주기 원소가 3가지 맞아요. A와 D는 같은 족 원소이다. A와 D는 같은 족 맞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A는 그렇죠. 2주기의 3번째니까 얘는 13족이죠. D는요? 1족이죠. 같은 족이 아닙니다. 할로젠은 한 가지다. 할로젠이 어딨죠? 그렇죠. 할로젠은 우리가 17족입니다. 17족. 풀, 염, 부, 요, 플로린, 염소, 브롬, 아이오딘 이거죠. 자, 그러면 17족 원소는 어디 있나요? 자, 그러면 한번 다 해볼까요? 자, 얘는 몇 족이요? 15족. 그쵸? 2개 넘어가면 이제 10을 그냥 한다고 생각합니다. 3개면 13족. 이렇게. 1개면 1족. 원자과 전자가 2개면 2족. 3개면요. 13족. 4개면 14족. 7개면요. 17족.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얘는 6개네요. 얘는 16족. 자, 얘는 1족 했고, 얘는요. 얘도 16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7쪽이 있나요? 할로젠 원소는 없네요. 그래서 답은 그렇죠. 1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자 A에서 C,
전자배치를 전자껍질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씨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A는 알칼리 금속이다. 딱 봐도 얘가 1족이죠. 그리고 수소가 아니고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맞아요. B는 비금속 원소이다. 그렇죠. B는 보니까 몇 족 원소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16족이죠. 16족은 비금속 원소가 맞죠? 자, 그리고요. C는 7족 원소이다. 7족이 아니라 몇 족이죠? 맞아요. 17족이죠. 그래서 답은 네, 3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소, 리튬,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중에 원소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주기 원소 누가 몇 죽인지 알아야겠죠? 여기 보니까 네온까지가 자, 여기가 몇 죽이에요? 네, 이게 2죽이죠. 나트륨은요? 네, 3죽입니다. 그래서 2죽이 원소인가 아니오로 가는 게 누구겠어요? 맞습니다. 나트륨입니다. 자, 나머지 리튬, 산소, 플로린, 네온은 얘로 가고요. 금속 원소인가? 자, 여러분 리튬은 알칼리 금속이죠? 그래서 리튬은 금속이 맞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얘가 금속이 맞아요. 그렇죠. 물론 얘도 금속이 맞는데 얘는 이미 여기로 갔으니까 뭐 상관이 없고, 자, 여기서 금속 원소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얘네끼리 봐야겠죠. 얘네끼리. 자, 그런데 얘가 금속이에요. 그러면 리튬만 이쪽으로 간다고요. 금속이니까. 나머지 아니오는 뭐겠어요? 그렇죠. 산소, 플로린, 그리고 네온 이렇게 되는 거죠. 가해는 한 가지 원소에 해당한다. 맞아요. 리튬이죠.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원소는 같은 족 원소이다. 자, 산소 몇 쪽이에요? 산소 16쪽. 그쵸.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16쪽이고요.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 7개죠. 17쪽이네요. 그리고 네온은 18쪽이고요. 같은 족 아닙니다. 다 해당하는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2이다.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수 1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자 A와 B의 전자배치를 전자껍질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7 플러스 또는 플러스 7 이렇게도 나타내는데요. 7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8 플러스. 그러니까 A는 원자 번호가 7, B는 8 이런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중간에 문제가 잘려 있어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올리면 자, A, B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자, A는 7, B는 8이에요. 자, 원자과 전자수가 같을 리가 없죠. 그렇죠? A는 7, 원자 번호 몇? 7, B는 8입니다.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맞죠? 같은 주기 맞아요. 얘는 질소가 되고요. 얘는 산소예요. 2주기 원소죠. 원자과 전자 뭐지? 왜 이걸 맞다고 했지? 자,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요? 다르죠? 같은 주기 원소 맞고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나요? 같은 족이 아니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답은 네, 1번입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2, 3주기 서로 다른 원소 AD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D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기억은 원자과 전자수 몇이에요? 자, 원자과 전자수 7이죠. 그러면 얘는 17쪽이겠네요. 그러면 금속이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자, 물론 얘도 7이니까 얘도 17쪽이고요. 얘는요 16쪽. 얘는요 1쪽.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니은 자, 그래서 기억은 비금속에 해당한다. 맞고요. 자, 니은을 이제 볼게요. 니은은 3이다. 맞나요? 자, 이 힌트가 나왔는데 2, 3주기 서로 다른 원소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2주기 나와 있으니까 얘가 3주기 맞겠네요.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데 얘가 2주기면 얘는 3주기가 돼야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C와 D는 7쪽 원소이다. 7쪽이 아니라 몇 쪽이라고 했죠? 네, 17쪽이라고 했죠? 17쪽. 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2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단 A2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고 이건 같은 쪽인 거죠. 그런데 A는 1쪽, B는요. 그렇죠. 16쪽이죠. 그러니까 비슷하면 안 되겠죠. 비슷할 리 없어요. 자, B와 E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B와 E 원자과 전자수 같나요? 같겠죠. 왜냐하면 같은 쪽이기 때문에. 맞아요. C와 D는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 같다. 같나요? 네. 같나요? 같겠죠? 같겠죠. 왜냐하면 얘가 EPX의 2개, EPY의 몇 개? 2개, EPZ의 1개. 이거 맞겠죠? 얘는 맞죠? 앞에 건 다 생략한 거. ES 물론 T2 이거고요. 일단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요. 물론 3S1은 채워져요. 그런데 EPX2, EPY2, EPZ2 이렇게 해서 차이는 그러니까 오비탈의 차이는 얘만 차이가 나는 거죠. 얘랑 얘는 없는데 얘는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채워져 있는 p 오비탈의 수는 어때요? C하고 D는 같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같잖아요. 다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다 맞아요. 9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E는 이미 원소 기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D는 전기 전소성이 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A와 D는 아무래도 금속이죠. 금속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맞아요. B2-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C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와 같다. 맞겠죠? 왜냐하면 C는 지금 비활성 기체니까요. B는 전자 2개 얻으면 얘랑 같아지겠죠? 전자 배치가. 맞아요. E는 할로젠이다. 할로젠은 우리가 17쪽 원소라고 그랬어요. 17쪽. 그런데 E가 지금 17쪽이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10번의 답은 5번입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G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와 E는 금속 원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A는 우리가 어떤 원소예요? 그렇죠. 얘는 수소죠. 수소는 금속이요, 비금속이요? 맞아요. 비금속이죠. 수소는 좀 조심을 해라 그랬죠. 그래서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금속이니까 그걸 제외하고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 거죠.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A는 금속이 아니에요. 비금속이죠. E는 금속이 맞아요. 하지만 A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틀린 내용이 됩니다. D와 G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17족이죠.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어떨까요? 네, 비슷하겠죠. 디귿입니다.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가 2인 원소는 3가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1s1이니까 홀전자 수가 1개죠. 얘가 1개라면 얘네가 같은 족이니까 둘 다 홀전자 수가 하나겠네요. 얘는 해당 안 되네요. 자, 얘는 3s2죠. 얘는 홀전자가 아예 없네요. 얘도 해당 안 되고 해당 안 되고 해당 안 되고. 자, 그리고요.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ES2 그리고요. 그렇죠. EP2인데요. 이건 방이 3개 있는데 하나 2개 들어간 거니까 홀전자 수가 2개 맞네요. 나왔어요. P 하나 나왔고요. 16쪽을 한번 볼게요. C를 볼게요. C는 어떻게 될까요? 1이래. ES2 그리고요. EP 얼마요? 4죠? 그러면 얘는 방이 3개인데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홀전자 수가 2개가 맞네요. 얘도 2개. 홀전자 수가 2개 맞는 건 얘랑 얘.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네는 홀 전자수가 하나겠죠? 그쵸? 그래서 B와 C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2, 3주기 원소 AC에 대한 자료이다. AC는 15 또는 16 원소이다. 16쪽 원소이다. 원자가 전자수는 A가 B보다 크고 B와 C는 같다.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의 전자 껍질 수는 A랑 B랑 같고 B는 C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기율표에서 AC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답이 뭘까요? 자, 어쨌든 15, 16조 원소니까 다 표를 보니까 15, 16, 15, 16, 15, 16, 15, 16, 15, 16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자, 그리고요. 각각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요. 2, 3주기 원소라고 했죠. 그럼 2주기, 3주기에만 넣으면 돼요. 원자가 전자수가 B랑 C랑 같대요. 그럼 B랑 C랑은 같은 족이겠죠. 그런데 그게 A보다 작으니까 B랑 C랑은 원자가 전자수가 A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같은 족인데 얘가 몇 족이란 얘기예요? BC가 바로 15족이란 얘기죠. 그래야지 16족보다도 작을 테니까. 15, 16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는 16족이란 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원자의 바닥 상태 에너지 전자 배치에서 전자 껍질 수가 A랑 B랑 같대요. A랑 누구랑 같다? B랑 같대요. 그럼 이제 정해졌죠? A랑 B랑은. B는 몇 쪽? 자,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자, 15족. 자, 지금 16쪽 있는데 지금 2, 3주기, 2주기랑 3주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자 껍질 수가 A랑 B랑 같대요. 그쵸? 그런데 그게 C보다 커요. 그러면 3주기가 2주기보다 전자 껍질 수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A 또는 B가 각각 여기에 들어가고요. C는 2주기란 얘기죠. 얘는 3주기, 얘는 몇 주기? 2주기. 그러면서 B를 볼게요. 자, B가 좀 겹치니까 B가 우리가 15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3주기니까 여기가 B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쵸? 3주기니까. 자, 그럼 여기가 A가 되겠네요. A 또는 B가 3주기니까 A와 B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B와 C가 같은 족이라고 그랬죠, 여기. B와 C가 무슨 족? 같은 족이요. 그러면 여기가 C겠네요. 15족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거에 맞는 답이 뭘까요? 네, 5번이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이 딱 제가 그린 거랑 맞죠. 12번의 답은 5번입니다. 1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C는 2주기 원소이고 B는 3주기 원소이다. A는 1족 원소이고 B와 C는 17족 원소이다. AC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자, A는 몇 족 원소래요? 자, 겹쳐지는 걸 먼저 보세요. A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네요. A는 2주기 원소고 A는 또 1족이래요. 그쵸? 그러면 A란 건 결국 어디에 속한다? 2주기 몇 족? 1쪽에 바로 A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다른 것도 겹쳐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C를 볼게요. 자, C는 2주기죠. 여기 C 보여요? C가 몇 주기? C도 2주기예요. 그러면서 17쪽이네요. 그러면 여기 17쪽이 여기다 쓸게요. 자, 17쪽이 있으면 같은 2주기의 C인 거죠. 자, 그리고요. 이번에 B를 볼게요. B는 3주기 원소네요. 자, 그러면 여기 3주기 쓰고 B는 17족 원소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B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A는 비금속이다. 1족 원소니까 비금속이 아니라 금속이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A와 C가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족인 B와 C가 비슷하겠죠. 틀렸습니다. B와 C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그렇죠. 같은 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죠. 그래서 답은 디귿 2번입니다. 문제입니다. 1. 다음은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의 성질에 대한 자료이다. 은백색 광택을 지닌 물은 금속으로 칼로 쉽게 잘라진다.
네, 알칼리 금속이겠죠. 반응성이 매우 커서 공기 중에 물이나 산소와 쉽게 반응한다. 비금속 원소와 반응하여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알칼리 금속입니다. 위 자료에서 설명한 성질을 가진 주기율표의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 중 2에서 4주기 원소의 원소기호와 원소 이름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볼까요? 자, 우선 여기서 1주기는 왜 뺐죠? 맞습니다. 1주기의 1족은 수소니까 수소는 제외해야 되죠. 알칼리 금속은. 자, 그래서 2주기부터 볼게요. 2주기 몇 족? 1족 알칼리 금속. 그리고 3주기 또요. 4주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2주기는 그렇죠. 리튬, 그리고요. 나트륨, 그리고요. 칼륨 이런 식이에요.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반응성이 커집니다. 칼륨은 진짜 물하고 반응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2주기 원소와 3주기 원소를 원소 기호의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자료의 원소를 2주기 원소와 3주기 원소로 구분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구분하면 되고요. 자료에서 17조 원소를 모두 고르시면 돼요. 뭐 이거는 우리가 주기율표를 외웠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문제죠. 같이 해보죠. 자, 여기서 2주기 원소 한번 해볼까요?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13번이니까 그렇죠. 3주기죠. 자, 얘는요. 아르곤. 네. 18번 3주기고요. 풍소 2주기. 베릴륨 2주기. 탄소 2주기. 자, 얘는 3주기. 얘는 2주기. 얘는 2주기. 얘는요. 3주기. 얘는요. 2주기. 얘는요. 3주기. 얘는요. 2주기. 얘는요. 2주기. 얘는요. 3주기. 남아 알규인. 자, 얘는요. 3주기. 얘는요. 3주기.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2주기와 3주기를 구분해서 하라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17조 원소를 모두 쓰래요. 17조 원소는 우리가 할로젠 원소라 그러죠? 17조 원소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할로젠 원소. 뭐가 있어요? 풀, 염, 부, 요.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풀, 염, 부, 브롬. 없네요. 브롬은 여기. 요도 없네. 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만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죠. 그림은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의 전자배치를 전자껍질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트륨이 플러스 1가 양이온, 마그네슘이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되는 까닭은 네온의 전자배치와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네온이 가장 안정하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안정해지려는 상태가 되려고요. 전자배치를 그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전자 하나 잃는 게 가장 빠르죠.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게요. 그리고요.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는 게 네온의 전자배치랑 같아지죠. 얘가 가장 안정하니까요. 그래서 나트륨은 플러스 1가, 마그네슘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된다 이겁니다.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 원소임에도 A와 C의 화학적 성질이 다른 까닭을 B와 D와 경우와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단 A, D는 임의 원소 기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얘네는 둘 다 1족 원소 맞지만 얘는 수소죠. 비금속 원소입니다. 비금속. 얘는요. 예, 금속입니다. 금속. 나트륨입니다. 금속 원소인 나트륨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는 둘 다 같은 성질이니까 얘는 할로젠 원소라고 아예 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비금속, 얘는 금속. 얘네는 둘 다 할로젠 원소이고 비금속에 속한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A의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A 중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와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를 각각 분리하여 서술하시오. 단 A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와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 각각 보려면 얘가 몇 주기인지 몇 쪽인지 다 알면 되겠죠? 자, 얘는 그러면 A는 몇 주기예요? 2주기죠. 자, 써볼게요. 2주기.
자, 얘는요? 2주기. 뭐야, 왜 이래. 자, 2주기. 자, 얘는요? 3주기. 얘는요? 2주기. 얘는요? 3주기. 자, 이번에는요. 몇 쪽인지 같이 볼게요. A는요. 네, 원자과 전자 3개, 13쪽. 그리고요. C는요. 16쪽. E는요. 16쪽. 원자과 전자 6개죠. B는요. 15쪽. T는요. 그렇죠. 1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와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를 각각 분류해서 쓰래요. 같은 족에 속하는 거 우선 있나요? 있죠. 바로 얘네요. 바로 같은 족에 속하는 건 C랑 E가 있다 이거고요. 같은 주기에 속하는 거는요. 같은 주기에 속하는 건 뭐 2주기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같은 주기, 그렇죠. 2주기 애들은 A, B, C고요. 그리고요. 3주기는요, 두 가지 있네요. 바로 D랑 E.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5번의 답은 이렇게입니다.